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녹색혁명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전북대학교 김태호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근대와 현대에 걸쳐 한국의 농업과학과 식량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전후재건기, 고도성장기, 그리고 민주화 시기 등에 걸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특히 쌀 생산, 소비, 그리고 유통 패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흥망성쇠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제국의 팽창, 식민지 정책과 그 영향, 그리고 특히 대만과 조선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1945년 광복 이래 1960년대 후반까지 한국 정부가 농업행정 및 농촌 지도 체계를 다시 세우고 농업과학 연구를 재건하려 했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보릿고개라는 말로 기억되는 만성적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녹색혁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그 국제적 흐름이 한국까지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벼 품종인 통일벼 개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통일벼가 각종 논란과 비판들을 극복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보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통일벼의 보급이 박정희 정부의 농촌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동원, 즉 오늘날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에서는 통일벼를 앞세워 한국 정부가 마침내 식량 자급을 달성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특히 한국의 녹색혁명이 단순히 정부의 강압에 의해 농민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일벼라는 독특한 인공물을 매개로 하여 국가와 농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개되었음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혁명을 축하하자마자 병충해가 발생하여 통일벼가 큰 타격을 입고 쇠퇴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녹색혁명의 유산이 오늘날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달랐던 통일벼의 수용 양상, 추곡수매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서로 다른 태도, 그리고 지리와 환경적 요인 등이 통일벼가 쇠퇴한 1980년대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의 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 농업이 현재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인의 식생활이 어떤 계기를 거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식사라는 지극히 사적인 행위의 이면에 과학기술, 경제성장, 사회변동, 나아가 국제정치와 같은 커다란 맥락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